뿅뿅뿅뿅뿅뿅뿅 135번 1번 로그 25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데 정수부분 소수부분으로 나누는데 정수부분 소수부분으로 나누는데 10의 n승하고 10의 알파승하고 더하랍니다. 이런 문제들 자 봅시다. 봐봐. 그 밑이 10이 생략돼 있으니까 로그 1이 빵이고요. 로그 10이 얼마예요? 로그 10이 1이겠지. 그 다음 로그 100이 2죠. 그쵸? 그러니까 로그 25는 1. 얼마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정수부분 얼마예요? 그러니까 1이겠죠. 그쵸? 정수부분 1이고요. 알파는 소수부분인데 소수부분은 전체 숫자에서 정수부분을 빼야겠죠. 그쵸? 정수부분을 뺄 건데 요 1을 로그 10이라고 생각하면 얘도 역시나 똑같아. 밑이 10으로 생략된 거니까 로그 얼마? 2.5 이렇게 쓸게요. 그냥 10분의 25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10의 1승 더하기 10의 로그 2.5인데 로그 2.5 여기도 10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 숫자 얼마여야 돼? 2.5여야지 뭐 그냥. 그쵸? 그냥 2.5입니다. 그냥 2.5예요. 제가 왜 2.5 올까요? 그쵸? 아시죠? 아시겠죠? 다음 137번입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 좀 허리하게 풀어봐야죠. 자, n하고 알파가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랍니다. 로그 대문자 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n하고 알파라고 한대요. 근데 n과 알파는 요 2차 방정식 x 곱하기 로그 3의 8 플러스 k는 빵 두 근이랍니다. 그때 3의 k승 구하래요. 이거 봐봐. 두 근의 합이 로그 3의 8이라는 거거든. 지금 그치? 근데 로그 3의 8은 1. 얼마야? 그치? 로그 3의 3이 1이고 로그 3의 9가 2니까. 그러니까 n은 얼마인 거야? 당연히 1인 거겠지. 그치? 그럼 알파는 로그 3의 8에서 1을 빼야 되는데 1이라는 거 역시 로그 3의 3이기 때문에 로그 3의 얼마? 3분의 8이 내가 찾는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근데 K는 두 근의 뭘 구해야 돼? K는 두 근의 곱. K는 두 근의 곱이지. 두 근 1이랑 얘랑 곱하면 그냥 로그 3의 3분의 8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아마 집어넣으면 3분의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짠짠짠 137번이었고요. 139번 볼게요. 139번. 두 개 다 해야 되나 보네요. n자리 자연수고 가장 큰 자리 자연수가 a일 때 n 더하기 a의 값은 자 이거 과정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잘 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거의 풀이를 기억하고 있어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139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찾는 거 다 했지? 그치? 뭐 이렇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3회 30승. 자, 얘가 몇 자리 수인지 알고 싶으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몇 자리 자연수인지 알고 싶으면. 따라서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워 보시면 이게 30 로그 3이고요. 그쵸? 30 로그 3은 30 곱하기 0.477 1 이렇게 곱한 거니까 그치? 이게 14.313인 것 같아요. 그쵸? 암산 졸라 잘하겠다. 즉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4지. 그 말은 원래 정수 부분이 0인 숫자가 우리 한 자리 숫자가 정수 부분 0이잖아. 한 자리가 정수 부분 0이야. 그치? 정수 부분 14가 됐다는 겁니까? 얘는 15자리 숫자가 돼야 되는 거겠지. 띡띡띡 15자리 수. 이 이론에 관련된 건 그 개념 영상에 자세히 있을 거니까 정수분이 13개 왜 15자리 수예요? 라는 질문이 하고 싶으면 영상을 다시 보고 오세요. 자,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 이렇게 막 가가지고
영상을 보세요. 링크 그 내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거 혹시 다 봤죠? 그거를 이메일 매번 들어가지 말고, 왜냐면 이메일을 막 스팸 메일 같은 게 오면 밑으로 계속 없어지니까 복사해서 이렇게 컴퓨터 메모장에 하나 저장해 놓고 핸드폰 메모장에도 하나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발 닿는 데마다 가서 볼 수 있게. 핸드폰에서 보고 싶으면 메모장에서 이렇게 누르면 되고, 집에서 보고 싶으면 컴퓨터에서 누르면 되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놔야 편해집니다. 알았지? 내가 그 특강하는 수업들 링크들을 하나하나씩 재생목록 링크들을 다 보내줄 거거든. 그거 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나중에 두고두고 이렇게 그거 복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아직 하면 안 되죠. 최고 자리 숫자 찾아야 되는데, 그치? 괜찮아. 최고 자리 숫자를 찾을 때는 소수 부분을 관찰을 하자 그랬습니다. 소수 부분이 지금 0.313이지, 그치? 근데 이 숫자는 분명히 로그 2보다 크고요. 몇보다 작아요? 로그 3보다 작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반드시 양옆에 연속된 자연수의 상용 로그 값을 써 넣어야 하고요. 알았죠?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맨 앞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때 알았지? 연속한 자연수가 들어올 때 왼쪽에 있는 녀석이 맨 앞에 나오는 숫자는 2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론은 오늘 집에 뛰어가가지고 영상 보면, 엄마가 데리러 오면 엄마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럼 엄마가 얼마나 기특해 하겠니? 수학학원을 나오자마자 애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다시 복습. 야, 우리 애가 진짜 정말 수학에 미쳐 있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하고, 오늘 저녁이 이제 원래 콩나물국에서 이제 돼지불고기로 바뀐다고요. 자 봅시다. 두 번째 문제도 뭐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3분의 1의 30승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며 그 0이 아닌 숫자가 무엇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요. 여기다 역시 로그를 씌워야 하는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30 로그 3이 걸랑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14.313이겠지. 그치? 아까 저기서 로그 30의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근데 주의해야 할 건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4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313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이어야 하니까 요 녀석을 마이너스 15 더하기 0.687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거야. 즉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4가 아니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1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몇이 되냐, 즉 맨 앞자리 숫자가 몇이니를 똑같이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0.000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뒤로 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숫자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 숫자 입장에선 이게 제일 높은 자리 숫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 숫자를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랑 똑같이 푸는 겁니다. 다만 0.687이 자, 문제에는 근데 로그 2, 로그 3밖에 안 주어져 있는데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3은 0.477 하나인데 어떻게 찾니? 자, 로그 4 값 내가 구할 수 있어요. 로그 4는 몇 로그 몇이에요? 2 로그 2니까 로그 2의 2배를 한 거니까 0.6020이죠. 그쵸? 그 다음 내가 이거 기억하자 그랬는데 로그 5 하면 항상 뭐 떠올려야 된다고? 1 마이너스 로그 2를 떠올려야 되고 이게 0.6990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면 687, 이 0.6020은 0.687보다 작으니까 로그 4보다는 크고요. 0.6990은 0.687보다 크니까 로그 5가 여기 있겠지. 그러면 맨 앞자리 숫자는 4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케이스가 매주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안 바뀌었어? 아닌데? 집에 한 케이스 한 12개 정도 있지? 아니에요. 몇 개나 있어? 4-5개. 아니, 더 있는데, 분명. 이게 핸드폰이 똑같은 핸드폰 쓰는 애들끼리 막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러나? 왜 두 개가 카메라가 달라? 폰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거야? 쟤는 카메라가 옆으로 뚫려있고 얘는 세로로 뚫려있길래 둘 다 아이폰이잖아. 짱 좋지? 내가 말했나 이거 왜 산지?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에서 치안이 되기 싫어가지고 변태가 되기 싫어가지고 괜히 무서운 세상이야.
옆에서 카메라가 가려져 있는 걸로 사서. 짠짠. 다음. 해보죠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어차피 왜냐면 두 문제가 뭐 숫자만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140에 1번 해보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 진짜 개념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100번 푸는 것보다 진짜 개념 공부 2000번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알았죠? 3의 n승이 우리 문제가 이제 3의 n승이 10자리 수가 돼야 된대. 이 말은 로그 3의 n승의 정수 부분이 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어차피 못 푸는 거고, 이게 여기까지만 생각나면 문제는 다 푼 거지. 왜냐면 자 그럼 n 로그 3인 거잖아. 그치? 얘가 정수분이 9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9이던지 9점 얼마 얼마이던지잖아. 따라서 9보다는 어떤 숫자가 되거나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되거나 1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풀 거라는 거죠. 자 문제에 역시 로그 3을 로그 3이 0.4771이라고 써져 있는데 n은 이게 로그 3분의 9 이상 로그 3분의 10 미만이니까 좀 귀찮아도 0.4771분의 9를 계산을 할 거야. 마찬가지로 0.4771분의 10을 귀찮아도 하셔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분모 분자의 만씩 곱하면 10만 4771.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어림 계산만 하면 되거든. 여기서 이게 2배 해봤자 만 안 돼. 그치? 그러면은 10배 해봤자 47,000. 그치? 이해돼? 10배 하면 47,000. 나눠봐. 알았지? 자. 어이씨. 열 몇 배인, 20 몇 배인 것 같은데. 20. 아, 그래? 자, 한번 해볼게. 자. 아씨. 자. 계산기로 하다 보면, 계산기, 이게 그 스마트폰에 패해줘. 그쵸? 난 맨날 혼자 문제 풀 때 사실, 난 맨날 문제 풀 때 계산기 쓰거든. 혼자 풀 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머리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2번이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예요? 9,542. 그러면 여기가 빵, 8, 5, 4. 아, 한 번 안 들어가네. 0.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가 20점 땡땡땡땡일 거고요. 왼쪽 숫자도 뭐 19점 땡땡땡땡 나오겠죠. 그쵸? 19점 얼마가 나오니까 19점 얼마 이상 20점 얼마 미만이고 뭐 답은 20입니다. 뭐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8점. 그럼 답은 19하고 20 이렇게 됩니다. 계산 귀찮아도 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n값의 합을 구하세요니까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푸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43번이네요. 뿅뿅! 143번 즐거운 수학 시간. 뚱뚱뚱뚱뚱뚱뚱. 72법칙이 뭐예요? 내가 니네 이런 거 안 알려줬냐? 어디 써 있어 근데 72법칙이? 142번 해설지를 이게 72법칙이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이거 사실 수학에서 이거 몰라도 되는 거야. 그냥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냥 그 자신의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법칙이거든요. 뭔 말이냐면 이율이 예를 들어 3%짜리 투자 상품에 우리가 어떤 물건 상품에 투자를 해서 매년 3%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해봐. 72를 3으로 나누면 몇 나와요? 24 나오죠. 즉 내가 투자한 원금이 2배가 되는 데까지 24년이 대략 24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72법칙이에요. 즉 36%의 수익을 내면 2배가 되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 36 하면 72%인데 왜 2배? 그게 아니죠. 36% 이자 받았으면 이자 받은 거 포함해서 또다시 36%를 이자를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72법칙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문제 푸는데 그거 왜 써있지? 그냥 문제가
2배가 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답이 24겠죠? 그쵸? 대충 이건 근데 사실 정확하게 빡 이렇게 계산이 되진 않아. 이게 대략적인 수치예요. 오케이,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무조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요. 찍지 마세요. 알았죠? 막 그거 의존해가지고 막 대충 계산하지 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게 3으로 딱 그러지 말고, 알았지? 자, 봅시다. 143번. 맞죠? 어느 회사 매출액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15년 만에 3배가 됐대. 봐봐. 처음 매출이 이거였어. 그럼 15년 후의 매출은 그 일정한 비율이 15번 곱해져 있겠지. 일정한 비율 얼마인지 모르니까 R이라고 쓸 거예요. 비율 할 때는 보통 레이시오 첫 글자인 R을 갖다 많이 씁니다. 알았죠? 그때 그러니까 얘가 이게 처음 매출의 15배래요. 이 값이. 3배가 됐대. 뭔 소리야? 3배. 처음 매출이 3배가 됐대. 15년 후에. 그치? A 뿅뿅 이렇게 날려버리면 R의 15승은 3입니다. 좀 쉽게 써볼까요? 쉽게 더 어렵게 쓰는 건가요? R은 3의 15분의 1승이겠지. 그치? 이런 값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15년 동안 매출이 매년 몇 %씩 매년 몇 %씩 증가했는지 구하라고? R값 얼마인지 찾으래요. 우리 문제가. R이 1년에 R씩 곱하는 거니까 1년에 증가한 비율인 거잖아. 그치? 이해돼? 매년 몇 %씩 증가했니 물어보니까 R값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라는 건데, R값을 찾으면 어떻게 아는 거냐? R값이 만약에 1.3이 나왔어. 1.3이 나왔다는 건 전년도 대비 몇 % 증가한 거야? 희진아.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1.3을 곱했다라는 건 몇 %가 증가했을 때 1.3을 곱할까요? 진짜 0.3%가 0.3% 증가한 거야? 봐봐,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빨리 봐봐. 10% 증가하면 넌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물건 가격 이자가 10%야. 그럼 얼마를 곱해야 이자가 10% 받은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10을 소수로 고치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1.3을 곱했다는 건 몇 %의 이자를 받았다는 걸까요? 아니 왜 그건 계산하고 이건 못하지? 다시 10%의 이자를 받았어요. 얼마를 곱한다고요? 1.1을 곱한다고요? 20% 이자를 받았어요. 얼마를 곱할 거예요 그럼? 30% 이자를 받았어요. 몇 %를 얼마를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1.3을 곱했다는 건 몇 %가 증가? 30% 이자를 받았다가 내 금액이 30% 증가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값에 1.3을 곱했다라는 건 몇 %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0%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R값 찾은 거 가지고 몇 %씩 증가한지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애들이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놓고 얘를 15번 이렇게 식을 세워서 X값을 찾으려니까 문제가 어려워진다고요.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니까 R을 곱해서 일정한 비율. 그 R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몇 % 증가한지 이걸 보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몇 % 증가했다를 가지고 애초에 식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죠. 지금 R값이 3의 15분의 1인 건 알아듣겠지. 자,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양변의 상용 로그를 이렇게 씌울 건데 로그 R은 15분의 1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로그 3을 우리 문제에서 0.48로 계산하래요. 그럼 15분의 1 곱하기 0.48 계산되냐? 3으로 약분되죠. 3으로 약분되면 5분의 1 곱하기 0.16 그치? 근데 이 5분의 1은 얼마예요? 0.0인가요? 맞나요? 맞아요? 맞게 쓰고 있어요. 5분의 1 0.0이 맞아요? 미친 사람이네요. 그렇죠? 0.2. 그럼 이거 얼마죠? 0.036인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근데 우리 문제 보시면 로그 1.077이 0.03이라고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시작한 거랑 끝나는 거 봐봐. R값이 얼마예요? 1.077이야. R이 1.077이라는 걸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7.7% 증가한 겁니다. 10%, 1%, 0.1% 자리니까, 그치? 아까 1.3 곱하는 게 30%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7.7%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하나 똑같은 건데 더 해볼게요. 2번. 자,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요. 자, 어느 산유국에서 기름이 생산되는 나라래요. 그쵸? 일정한 비율로 산유량을 증가시킨대. 즉, 매년 R만큼의 비율이 증가한대요. 그쵸? 그래서 20년 후에는 2배가 돼야 되는데, 즉, 처음 산유량이 이만큼이었는데, R만큼 20번 동안 증가했더니, 처음 산유량의 2배가 돼야 합니다. 이런 문제죠. 그쵸? 양변 A 어차피 날려먹을 거고 내가 찾는 R값은 2의 2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시켜야 하는 비율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R값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알았죠? 자, 얘 역시 똑같이 로그 R은 20분의 1 로그 2인데요. 좀 계산 편하게 줬을 거야. 그쵸? 로그 2를 0.3이라고 했습니다. 20은 이게 100분의 5니까 0.05고요. 이게 0.3이니까요. 계산하시면 0.015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치? 근데 우리 또 문제에서 하필 로그 1.035를 0.015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찾는 R값은 1.035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5%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지요. 143번이었지요. 145번 해볼게요.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 제일 쉽게 생각하는 문제죠. 쉽습니다. 쉬워요. 자, 쉬워요. 잘 읽고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씩 주어져 있는 문제들은 잘 읽고 대입 잘하자.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쌍꺼풀이 아까보다 진해진 것 같은데 아닌가? 피곤해서 그런가? 자, 140. 쌍꺼풀이 아까 봤을 때보다 진해졌는데 오늘 아침보다. 자, 145번. 아이고, 끄면 안 되죠. 엑스레이를 이용하면 물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대요. 신기하죠, 그쵸? 그쵸? 자, 뭐 몰라요. 나도 왜 무슨 원리로 측정을 하는지 나도 몰라요. 자, 그냥 문제만 푸는 거죠. 흡수 계수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라고 물어보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알았죠? 자, K가 있고요. 엑스레이의 쏜 세기를 I0 통과한 후에 세기를 I라고 한대요. 그때 두께 D라고 한대요. 이렇게 써놓고 풀자 그랬어. 알았지? 관계식 잘 읽고 필요한 용어들이 뭔지만 잘 표시해놓고 그때 요런 게 로그 I는 로그 I0 마이너스 2.3 K 곱하기 T. 그러니까 성립한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봐봐. 흡수 계수가 0.69. 얘가 0.69인 엑스레이를 쏘았더니 엑스레이의 세기는 처음 세기의 5분의 1이 되었대.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요 녀석의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몰라? 그럼 얘는 더 몰라. 5분의 1 A야. 그냥 이렇게 써. 아니면 뭐 A, 5A 이렇게 나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알았지? 5분의 1 관계만 되도록. 그때 두께 구하래요. 얘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난 X값 찾을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일단 얘네들을 요 자리에 뾰로로롱 대입하면 식이 성립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불러볼까요? 그럼 로그 얼마는? 5분의 1A는 로그 얼마? I0 자리에 A 빼기 오키도키 2.3분의 0.69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로그 A 이항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그치? 얘는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뭐 할 거야? 그럼 얘에서 얘 나누면 뭐 남아? 5분의 1 남지. 5분의 1은 5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을까요? 플러스로 뾰로롱 바꾸고.
자, 로그 5 하면 뭘 떠올려야 돼? 1 마이너스 로그 2를 떠올려야 하고요. 귀찮지만 이제 로그 2는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0.3으로 계산하고 얘도 그냥 소수고 얘도 소수니까 잘 정리해서 x는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치? 이렇게 좀 귀찮아도 x는 만들면 답이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3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온대요. 3분의 7이 답이랍니다. 답은 나도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146번 또 풀어볼게요. 잘 읽고 대입 잘 하시면 돼요. 잘 읽고 대입 잘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다. 146번. 자, 아이고 어느 작업장의 먼지의 양이 그 1 세제곱미터당 200g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뭐 먼지 제거 장치가 있는데 몰라 어쩌고 저쩌고 t초 후 시간이 t예요. 그쵸? t초 후 먼지의 양 x는 요런 게 곱하기 3의 아이고 마이너스 256분의 t승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먼지 제거 장치가 시작되고 n초 후에는 t가 n초 후에 먼지의 양이 양 x가 얼마가 되었다고 할 때 50 마이크로그램이 되었다고 할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니까 t 자리에 n, x 자리에 50 집어넣어서 저 n 값 얼마인지 찾으세요가 문제입니다. 그냥 그치? 열심히 50 대입해서 이왕 50까지 대입했으니까 20까지 이항을 시켜버리면 30은 180 곱하기 3 마이너스 256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양변 얘도 좀 나누고 싶지 않을까요? 나누고 싶으면 나누면 얼마예요? 나누면 6분의 1인가요? 6분의 1은 3 마이너스 256 누가 다 불렀어? 안 불렀어? 미안해요. 자,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6분의 1은 6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그쵸? 걔도 마이너스 256분의 x의 로그 3일 겁니다. 그치? 이렇게. 그럼 뾰로롱 뾰로롱 바뀌고요.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고요. 로그 3은 그냥 로그 3이니까요. 그쵸? 문제에 로그 2도 주어졌고요. 로그 3도 주어져서 이제 집어넣어서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냥 지금부터는 스한수 문제죠. 스한수 146번이었습니다. 아유 많이 했네요. 자,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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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마플 특강 문제 이런 것도 풀어봐야 되나요? 다 풀어보시면 도움은 되겠네요. 단원 종합 문제 140 몇 번? 152-2번. 아니 봐봐. 이게 그냥 정수 부분은 fn이라고 한대. 그치? 자, 질문. f1. 그럼 f1이라는 게 로그 1의 정수 부분 아니야? 얼마야? 빵. 로그 1이 빵인데 뭐. 그 다음에 로그 10이 1이 되잖아. 그럼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로그 6, 로그 7, 로그 8, 로그 9는 다 0. 얼마 아니야? 정수분 다 얼마인 거야? 빵인 거야. 그러니까 F2도 빵, F3도 빵, F4도 빵, F5도 빵 이렇게 되는 거야. 즉 F10부터 1이죠. 그치? 로그 10이 1이니까. F11도 1일 거야. 1. 얼마겠지? 왜? F100이 2예요. 드디어. 그치? 즉 F99까지는 전부 다 1. 얼마잖아. 그치? 이해됐니? 따라서 이렇게 써볼게. 152-2번. F0부터 9까지는 다 빵. F10부터 99까지는 정수분 다 1. F100부터 얘도 어디까지겠어? 그럼 999까지겠죠. 정수분이 다 2야. 왜? 로그 1000대야 드디어 3대니까요. 그쵸? 근데 딱 1000까지만 물어보니까 얘 혼자만 3입니다. 오케이. 그냥 이 정도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 역시나 이게 먼지 파악이 안 되면 그냥 F5가 뭔지도 한번 찾아보고 F15도 뭔지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몇 개를 찾아봄으로써 규칙을 좀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157번, 158번. 뭐야 이거 157번은 뭐지? 157번은 아하. 이게 로그자라고 하는데 로그자.
두 개의 로그 자가 있는데 세 개의 눈금의 위치가 그림과 같이 서로 일치한대. 오. 뭔 말이야? X가 그냥 그럼 두 개의 로그 자 사이에 이게 그냥 지금 A, B가 똑같은 자죠? 같은 자입니다. 똑같은 자인데 그 똑같은 자를 옆으로 이렇게 눈끝만 다른 지점만 표시를 해놨을 뿐이지, 그치? 이렇게 옮겨서 그 위아래 숫자가 일치한대요, 그쵸? 말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네요. 몰라요, 나도. 자, 봅시다. 그냥 푸는 거죠. 나는 이런 문제를 내가 살면서 풀어본 거야? 2005년도 4월, 그쵸? 이게 윤범이가 고3 때네요, 그쵸? 자, 157번. 아마 그럼 그때 풀어보고 처음 풀어보나,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그쵸? 이런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수업 전에 사실 이 문제들을 다 풀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시간에 개념을 설명해 줄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개념 정리돼 있는 내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거를 한번 볼 뿐이지 문제를 풀어보진 않아요. 그냥 모든 질문은 그냥 받고 지금 다 푸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이 정도는 내가 뭐 거기까지 내가 그 고3 수업도 문제 안 풀어봐요. 고3 늘 그거 이제 킬러 문제 수업할 때나 한번 풀어보고 그거 안 풀어보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막 식은땀 막 1리터씩 흘리고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건 내가 한번 꼭 풀어보고 오는데 자 이게 이만큼 뒤로 이렇게 엇나가게 이렇게 만들었대.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얘네 둘이 일치하는데 여기가 3하고 Y 또 이 뒤에 뭐 이렇게 얘네 둘이 일치하는데 여기가 18하고 12 여기에 일치하는데 여기가 X하고 20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요 차이가 결국 요 차이랑 차이가 똑같은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근데 요 차이는 여기도 어딘가 1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로그 18이야,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로그 3이잖아, 그치? 결국은 이 차이가 로그 18에서 로그 3을 뺀 거니까 결국 요 차이가 로그 6입니다, 그쵸? 요 차이가. 그럼 그 차이가 똑같은 차이가 로그 12 빼기 로그 y가 돼야 되겠네. 이해됐니? 근데 이거 진수끼리 나눗셈을 할 건데 진수끼리 나눗셈을 해서 6을 만들려면 y는 2가 나와야겠죠. 이 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요 간격도 이 간격이랑 동일해야 하니까 이쪽 간격은 로그 20에서 로그 12를 뺀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 간격은 그럼 로그 12분의 20이고요. 그럼 그때 요 간격은 로그 18분의 x니까 이 둘이 똑같다 하시면 역시나 x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이 되게 어렵게 어렵게 느껴지네요. 157번. 자, 158에 1번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저 앞에서 다 했으니까요. 저 앞에서 했으니까요. 이건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159번. 아하. 로그 x가 1과 2 사이에 있고요. 그때 3로그 x 빼기 로그 루트 x 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다 구해서 다 그걸 다 곱하래요. 그게 K라고 한답니다. 얘가 정수. 이제 3로그 X고 3로그 X고 뒤에 있는 건 몇 로그 X야? 2분의 1 로그 X죠. 그게 얼마야? 2분의 5 로그 X야. 그치? 근데 로그 X의 범위가 1과 2 사이 숫자니까 2분의 5 로그 X는 몇과 몇 사이 숫자겠어? 2분의 5와 2분의 그냥 5, 그쵸? 사이 숫자겠지. 2분의 5는 2.5고 5는 그냥 5인데 그 사이에는 정수는 뭐랑 뭐가 있을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얘가 3 또는 4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6은 못 된다는 거지. 왜 5보다 작은 숫자니까요. 그쵸? 이해됐니? 그럼 따라서 로그 X를 그때 구해보면 로그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6과 5분의 8이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자고. 이거 지수로 고쳐봐. 이거 밑이 10이 생략된 거니까 지수로 고치시면 돼. X는 얼마? 10의 5분의 6승인 거야. 이렇게. 또 10의 5분의 8승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다 곱한 걸 K라고 한다며. 그치? 그럼 곱한 건 지수끼리 덧셈을 할 거 아니야. 5분의 14. 이게 내가 찾는 K의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알았죠? 다음은 내심 빈출이라고 써져 있죠. 그쵸? 잘 안 나와요. 사실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요. 그치? 164번. 아하. 이게 그 밑이 다 똑같이 써져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밑이 다 똑같이 써져 있지. 그럼 결국엔 로그 2에 A1 곱하기 A2 곱하기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결국은 로그 2하고 164번은 로그 2하고 모든 약수의 곱이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그쵸? 질문. 720 약수 몇 개 있어요? 30개 있어요? 약수가 30개 있대요. 알았죠? 모든 약수의 곱은 그럼 720에 15승입니다. 공식이에요. n의 양의 약수의 곱이 n의 2분의 d승인데요. 요 d는 뭐냐? n의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은 한번 해드릴게요. 나머지 앞으로 또 만나게 되면 잘 나오진 않을 텐데, 자, 720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왜 약수의 곱이 저렇게 되는지. 두 가지 숫자를 예를 들어야 되거든. 왜냐면 제곱수랑 제곱수가 아닌 숫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줘야 하는데, 먼저 그냥 72 정도로 할게요. 72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해서 약수가 12개거든요. 그럼 이 12개를 곱하면 어떻게 72가 나오냐? 봐봐. 약수라는 게 1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 72가 있어요. 2가 있으면 몇이 있어요? 36이 있고요. 3이 있을 땐 몇이 있어요? 맞나요? 4가 있을 땐 덜 찾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지금 곱해서 72가 된 애들끼리 써놓은 거거든. 봐봐. 이거 12개 다 곱하면 몇이니를 물어보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다시 곱하면 되겠지. 둘이 곱하면 얼마야? 72, 72, 72, 72, 72, 72, 그치? 결국 12개가 2개씩 짝지어졌기 때문에 72가 6개가 생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72의 6승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6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의 반절만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규칙은 제곱수들. 왜냐면 제곱수들은 약수 개수가 다 홀수개가 있거든. 그게 제곱수의 성질이야. 어떤 숫자의 제곱이 되는 숫자는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를 찾아보면 다 홀수개가 돼요. 봐봐. 뭐 정도 해볼까? 제곱수 중에 144 정도 해볼게요. 12 곱하기 10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약수가 5, 3, 15개요. 오케이? 약수가 5, 3, 15개인데 이게 1이 있으면 144가 있고 2가 있으면 얼마? 72가 있고 3이 있으면 얼마예요?
누가 다 좀 알려줘요 이거. 48이 있고요. 4가 있을 땐 36인가요? 6이 있을 땐 24인가요? 아이 맞나 모르겠네요. 8이 있을 땐 고비다. 맞아요? 88이 64. 또 뭐가 있어? 9는 없나요? 10도 아닌가요? 11도 아닌가요? 12가 있어요. 12. 어? 되지 않나요? 16이 되고요. 12가 있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15개 다 찾았습니다. 그치? 근데 봐봐 이제 이렇게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치? 이렇게 곱하면 144가 돼요. 144가 되고요. 근데 얘는 곱할 게 없잖아. 그치? 12가 됩니다. 그치? 14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 있고요. 야, 144 7개는 12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4개, 그치? 즉 12가 총 15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즉 제곱수들은 이런 느낌이야. 요 녀석의 루트 씌운 값이 약수의 개수만큼 있어요. 즉 144에 루트 씌운 값이 1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건데 이게 결국 144에 2분의 1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를 만족하고 있겠죠. 라는 겁니다. 즉 제곱수든 아니든 똑같이 다 성립할 거니까요. 물론 서수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 나오게 되면 약수의 곱이 왜 이런지 이 정도 과정 정도 써주시면 돼요. 알았지?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계산하래요. 알았죠? 계산은 해야죠. 이제 15에 로그 720인데 720 소인수분해하면 89, 72, 89, 72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때려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15에 괄호 4로그 2에 더하기 2로그 3에 더하기 로그 5 해가지고 문제에 로그 2, 로그 3 집어넣고 로그 5는 언제나 그랬듯이 1 마이너스 로그 2로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산수, 지금부터 산수입니다. 알았지? 그냥 계산하면 얼마니? 물어봤으니까 계산하세요. 그냥 164번 이었습니다. 165번 해보겠습니다. 165번 해보겠습니다. 뾰로롱 뿅뿅 뾰로로롱 두둥 두둥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 가우스 기호가 그 정수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아시겠어요? 그럼 로그 365는 로그 100보다 크고 로그 1000보다는 작잖아. 즉 2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단 말이야. 3보다 작단 말이야. 그치? 그치? 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왜 이렇게 째려봐. 말 3을 1000이라고 잘못 말했다고 그렇게 막 죽을 짓인 거 아니잖아. 그치? 왜 내 웃기게 생겼어? 자. 잠깐만 친구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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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문과잖아? 수원. 네. 부자예요. 수원을 사온대요. 엄청 부자인가 봐요. 로그 365가 2점 얼마겠지. 그러니까 가우스가 2잖아. 그러니까 로그 x도 가우스가 2가 나와야 돼.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로그 x도 2점 얼마 아니면 2여야 되잖아. 그치? 결국 x는 100 이상 1000 미만인 숫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알았지?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나야 된다고. 알았지? 오케이. 즉 따라서 x가 100 이상이고 1000 미만인 숫자야. 자, 두 번째는 자, 봐봐. 어떤 숫자에서 어떤 숫자의 정수 부분을 빼면 어떤 숫자의 소수 부분이 남는 거잖아. 안 그래? 안 그래? 그래, 그치? 그러니까 조건 나가 로그 x 세제곱 빼기 가우스 로그 x 세제곱이라는 요 말이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라는 얘기야.
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의 가우스 값, 즉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을 뺀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우변에 있는 게 뭐겠니?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겠지. 그럼 문제 조건 나는 로그 x 세제곱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치?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나니?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어떻게 하는지? 빼면 정수가 됩니다. 이렇게 풀자고 했었어요. 둘이 빼면 정수예요. 근데 이 녀석이 앞에 건 3로그 x고 얘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내려오면 플러스 로그 x여서 4로그 x잖아. 얘도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네. 그냥 2 이상 누가 로그 x가 3 미만이에요. 그쵸? 요거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2 이상 3 미만이겠죠. 로그 100 이상 로그 1000 미만이니까요. 그쵸? 근데 4로그 x가 그럼 로그 x가 2 이상 3 미만이니까 4로그 x는 8 이상 4로그 x가 12 미만이겠지. 그치? 근데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며. 그럼 8 이상 12 미만 정수가 8, 9, 10, 11, 2 있죠. 그쵸? 즉 이 숫자가 8, 9, 10, 11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로그 x는 2라고 쓰기보다 그냥 이렇게 쓸게. 4분의 8,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여기 밑이 10이니까 지수로 각각 바꾸면 x는 10의 4분의 8승, 10의 4분의 9승, 10의 4분의 10승, 10의 4분의 11승 이렇게 있고 우리 문제가 역시나 얘를 만족시키는 x를 전부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요. 10의 4분의 19, 19, 38인가요? 19, 19 더하면 38이 38이니까 10의 2분의 19승입니다. 답이에요. 이게 답일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석을 해서 풀자는 얘기야. 알았지? 막 이거 로그를 막 가우스를 막 풀어서 막 이하고 제끼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았지? 이 가우스 조건 나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게 이 책에는 터프에 있지만 이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거 못 풀면 뭐 2등급 정도도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버릇 해야 합니다. 165번이었고요. 166번. 자, 166번 역시나 둘 중에 하나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일정한 비율 그 문제라고 굉장히 많이 유사하거든요. 자, 둘 중에 아니다 둘 다 굳이 둘 다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둘 다 해볼게요. 자, 166번 뿅뿅뿅. 야, 이것까지 하고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질문 딱 받고 집에 가면 되겠다 얘들아. 그치? 진도 내일 나가죠. 내일 시험 하나 봅시다. 내일 간단한 시험을 하나 좀 볼게요. 간단한 아주 간단한 시험. 자, 166번의 1번부터 차근차근 1번. 어느 자동차 신차 가격이 1,000만 원이고 중고차 가격은 10%씩 하락하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가격을 구하세요. 즉 처음 1,000만 원에서 0.9를 10번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1-100분의 10을 곱하는 건데 1-100분의 10이 0.9고요. 1년에 0.9씩 곱해집니다. 하니까 10년이면 0.9를 10번 곱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저 값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치? 모르니까요. 항상 이렇게 x라고 놓고 이 x값 찾으실 건데요. 계산기에다 0.9 10번 곱해도 대략 값은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로그 x는 양변에 로그를 씌우시면 여기다도 로그를 씌우면 3 플러스 10 로그 0.9가 되겠죠. 그쵸? 0.9가 참고로 10분의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3 플러스 10 괄호 2 로그 3의 빼기 로그 10은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냥 이렇게 로그 3에다가 0.477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얼마야? 0.
자, 이게 그럼 3-0.458까지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2. 얼마야? 5, 4,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문제 보시면 어딨니? 로그 3.48. 3.482 0.542가 이렇게 된다고 써져 있는데 우리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동일합니다. 즉 저 로그 x와 로그 3.48은 x와 3.48의 숫자 배열은 동일하고요. 다만 정수 부분이 2인 거 보니까 3.4 x는 세 자리 숫자여야 돼. 알았지? 숫자 배열이 얘랑 동일하면서 세 자리 숫자인 거는 당연히 몇이겠니? 348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와, 1000만 원짜리를 10년 지나면 348만 원이 돼 있습니다. 똥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매년 10% 정도 떨어집니다. 차값이. 자, 2번 문제예요. 자, 똑같이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한 장 통과할 때마다 20%씩 줄어든다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빛이 0.8, 즉 80%만 통과가 되죠. 그렇죠? 즉, 한 장 통과할 때 처음 빛이 얼마인지 몰라요. A라고 놓으세요. 걔를 0.8씩 몇 장을 통과시켜야 처음 빛의 25%가 되니, 즉 처음 빛의 0.25가 되니 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A는 날리시고요. 25% 맞죠? 20%씩 줄어들 때 디딕 디딕. 양변에 또 로그를 씌우면 n 로그 0.8는 로그 0.25인데 친절하게 주어져 있지 않니? 0.25랑 0.8이랑 아주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서 집어넣으면 그냥 6 빡 나와요. 그쵸? 6장 딱 통과하면 된답니다. 근데 0.8을 실제로 6번 거듭 제곱하면 0.25가 안 될 텐데. 그냥 근사값이죠. 이게 전부 다 그냥 계산 편하라고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계산 편하라고. 168번. 자, 역시나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문제니까 그냥 잘 읽고 대입 잘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68번. 좀 활용 문제들을 다들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죠. 어쩐지 분필가루가 많이 날리더라 했더니 물이 없네. 저 두 문제 질문 받고 물 채워놔야겠다. 아까 이것 때문에 가습기 소리가 났구나. 맞네. 교실이 촉촉해야 되는데. 자, 어느 공장의 연간 생산량 P, 그 다음에 A는 인력의 투입량, 자본의 투입량. 생산량이라는 게 이것들이 적당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렇죠? 돈 많이 썼는데 만들 사람이 너무 부족하면 못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만들 사람 만들 때 뭐 돈이 없어서 자원을 못 사면 당연히 조금 만드는 거겠지.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잘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때 P는 2 곱하기 A의 K승 B의 1-K승 K승인가 그러는데 나 이거 대충 다 외우고 있는데 이게 아마 K가 0.4번인가요? 그렇죠. 이게 원래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이라서 0.3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게 어차피 상용 로그를 쓰면 이게 어림잡아 계산이 돼서 보기에 있는 값이 그래서 0.3 비슷한 거 4번이라고 봤는데 답 4번 맞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실제로 있는 공식이라서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런 관계식들은 전부 다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들인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주어진 건 원래 그 공식에 한 채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써져 있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계산할 수 있게끔 자릿수 같은 거 좀 줄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 169번 같은 거 마이너스 98이 아니라 마이너스 98점 얼마 원래 막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바꿔놓은 정도의 공식입니다. 자, 인력의 투입량과 자본의 투입량이 2배, 4배 증가했대. 즉 10년 전과 현재가 인력이 10년 전에 X였으면 여기는 2배가 증가했대. 이렇게 2X 이렇게. 자본은 여기를 Y 모르니까 4Y 그냥 이 정도로만 써야지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있잖아. 그냥 1, 2, 1, 4 이 정도 놓고 풀어도 그냥 답이 다 나와요. 1이라고 놓으면 근데 이제 A가 1이면 계산이 좀 힘들겠네요.
그때 생산량은 3.125배. 즉 여기를 Z 3.125Z. 그러니까 이거 세 개도 요 공식에 때려 넣으면 성립하고 이거 세 개도 요 공식에 때려 넣으면 당근 빠따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봅시다. 이거 세 개 먼저 때려 넣으면 Z는 2배의 X의 K승 Y의 1 빼기 K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두 번째 거 때려 넣으면 3.125 Z는 2 곱하기 2X의 K승이니까 2의 K승 X의 K승 여기까지 오케이? 4Y의 1 빼기 K승이니까 4의 1 빼기 K승 Y의 1 빼기 K승이라고 쓰면 있잖아? 얘랑 이렇게 세 개 곱한 게 Z예요 지금. 윗줄에 써 있으니까요. 즉 이거 세 개가 Z니까 양변에 Z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남아있는 식이 3.125 2배에 어휴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2가 없어지죠. 미안해요. 2의 K승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2의 K승 4의 1 빼기 K승은 2의 2 빼기 2K승이기 때문에 얘가 2의 2-K승이 됩니다. 여기서 이 K를 찾기 위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울 거예요. 문제에 로그 3.125가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거 다 분수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쉐시네. 아 싫다. 3.125쌍 뭐지 이거? 해보죠. 자 양변에 로그를 씌워볼게요. 로그 진짜 이거 3.125가 분수로 고치면 1000분의 3125인가요? 는 2-K의 그래서 터프에 있는 문제구나. 계산을 아주 지랄같이 만들어놨네요. 그쵸? 자 3125 소인수분해 좀 해볼까요? 5로 나누어 떨어지면 5는 6, 2, 5. 아 이게 5의 5제곱이구나. 그렇죠? 5의 5제곱이네요. 3125가. 그러니까 5의 5제곱이니까 5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1000은 3이고요. 그렇죠? 2-K의 로그 2입니다. 그렇죠?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이니까요. 로그 2 자리에는 문제에 얼마라고? 0.3 갖다 때려 넣으라고 문제에 줘졌으니까 0.3 집어넣어서 1차 방정식 풀면 K가 나올 겁니다. 이제 알았죠? 아, 3125 외웁시다. 5의 5제곱이래요. 알았죠? 내가 625까지 외우고 있거든요. 625가 5의 4제곱인 걸 외우고 있어가지고 3125 5의 5제곱 오늘 배웠어요. 이렇게. 자, 다음 169번. 그냥 귀찮아서 그렇지 그냥 잘 대입을 대신 2번 할 일이 생기는 거야. 2번 잘 대입하면 뭔가 식이 이쁘게 뾰로롱 뿅뿅 하고 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알았죠? 못 구하면 못 푸니까요. 알았죠? 이렇게 시계들 이렇게 바시게 없애야겠어요. 그렇죠? 시계 나오면 보면 되는데. 적당히 다 알아서 끝내드릴 겁니다. 자, 왜냐면 내가 곧 또 수업이 있거든요. 6시부터 또 수업이에요. 자, 169. 아, 행복해라. 그치? 자. 몰라 집안에 상대 밀도를 넣어서 집안에 시험기를 넣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대. 그게 무슨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나도 몰라 샹. 자, 유효 수직 응력. 유효 수직 응력이 뭐예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 게 있대. 응력이 있대. 응력. 아, 다 여기라고 쓰면 안 되겠네. 유효 수직 응력을 S라고 하고요. 저항력을 R이라고 한대요. 상대 밀도를 D라고 할 때 다음 세 개가 이런 공식이 성립한데 D는 마이너스 98에 플러스 66 곱하기 로그 루트 S분의 R이 성립한대요. 그냥 그런 가부다 하세요. 알았죠? 밀도를 D라고 한다 정도만 그냥.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줄이 중요하죠. 봐봐. 집안이 두 개가 있대. 집안 A라는 집안이 있고요. B라는 집안이 있대요. 그쵸? 자, A 집안은 B의 집안의 1.44배래. 집안의 유효수직 응력. 이 녀석이 1.44배래. 즉 여기를 A라고 하면 A는 B의 1.44배라고 하면 여기가 A고 A는 B의 2배입니다. B의 2배를 곱해야죠. 그쵸? 1.44A. 수학 선생이 이러고 있어요. 그쵸? 자, 헷갈리는데 어떻게 그치? 44A.
안 틀리는 것보단 낫죠, 그쵸? 이런 거 창피함. 쪽팔리다고 해서 이렇게 막 안 해보고 대충 하다 틀리면 그게 더 쪽팔리니까. 자, 저항력은 1.5배래. 즉, 여기 저항력 몰라, B. 여기 1.5B. 그때, 얘 상대 밀도가 65래. 그때 요 상대 밀도는 이런 겁니다. 역시 똑같아요. 요 세 개 공식에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요 세 개도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열심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이해는 됐지? 문제가 무슨 말인지 무슨 유효 수직 응력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런 건 몰라도 되는 겁니다. 알았죠? 나도 이 유효 수직 응력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참 많이 봤어요. 왜냐면 수학 시간에 애들한테 정말 많이 풀어줬거든요. 내가 아마 한 100번은 풀어줬을 거야. 하지만 여태 나도 유효 수직 응력이 뭔지는 몰라요. 알았죠?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자, 간단하게 생긴 것부터 대입해 봅시다. 65는 마이너스 98에 로그 66에 아이고 씨 대입 잘해야 돼. 66에 앞에 있죠. 66에 로그 S가 A니까 루트 A분의 B라고 하죠 뭐.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98에 66에 로그 A가 1.44에 루트 1.44가 1.2의 제곱인 거 아시죠? 그쵸? 1.2의 제곱이죠? 1.2의 제곱이니까 1.2 루트 A 이렇게 나오고요. 1.5 B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뺄 거예요. 왜냐면 둘이 빼야 로그끼리 계산도 되고 저 마이너스 98도 없어지고 이럴 거니까 둘이 빼면 65 마이너스 X는 둘이 어차피 없어질 거고 얘네 둘은 66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로그 안에 것끼리 빼는 건데 그치?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이니까 얘에서 얘를 나눗셈을 한다는 게 이 녀석이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 그치? 곱하면 AB가 약분되고 1.5분의 1.2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분수로 고치면 5분의 4죠. 분수로 고치면 이게 5분의 4입니다. 지금 그치? 5분의 4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로그 2가 또 0.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66에 로그 4는 2로그 2고요. 빼기 로그 5니까 로그 5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죠.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3 집어넣어서 또 계산하시면 x 1차 방정식 이제 풀면 x가 얼마인지 뾰로롱 하고 나올 겁니다. 끝났어요. 3단원, 2단원 로그 끝!